한 거대한 나라가 있었어요. 100년 가까이 중국 땅을 다스렸습니다. 그런데 그 나라가 단 20년 만에 빠르게 무너졌어요. 흔히 한족이 일어나서 무너뜨렸다고 말합니다. 그런데 그게 진짜 원인일까요? 진짜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. 종이돈이 휴지가 됐고 역병이 사람들을 휩쓸었고 강이 넘쳤습니다. 그 세 가지가 거의 같은 10년 안에 동시에 일어났어요. 그동안 황궁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? 1260년 쿠빌라이 칸이 황제가 됐어요. 칭기즈칸의 손자였습니다. 그가 한 가장 새로운 일은 나라 전체에 종이돈을 도입한 거였어요. 그 전까지 사람들은 무거운 동전이나 비단을 들고 다녔어요. 쿠빌라이는 가벼운 종이 한 장에 모든 사람의 신뢰를 담았습니다. 처음에는 이 종이돈을 은으로 바꿔줬어요. 두 관에 은 한 냥씩. 멀리서 온 상인들도 종이돈만 들고 다녀도 안전했습니다. 한 사람은 그 종이돈을 직접 보고 이렇게 기록했어요. 그가 모든 지불을 이 종이로 한다. 종이돈은 그 시대 가장 똑똑한 발명이었어요.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황실은 돈이 모자라기 시작했어요. 전쟁이 자꾸 벌어졌고 황실의 씀씀이도 커졌습니다. 1287년 황실은 새 종이돈을 찍어내고 옛 종이돈 5장을 새 한 장으로 바꿨어요. 사람들의 옛 돈 가치가 한 번에 5분의 1로 줄었습니다. 그 뒤로도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. 1340년대부터 15년 동안 물가는 매년 약 11%씩 올랐습니다. 종이돈 한 장은 점점 더 적은 쌀과 바꿀 수 있게 됐어요. 그 즈음 무서운 일이 더 일어났어요. 1331년경 북부의 한 지역에서 역병이 돌았습니다. 사람들이 픽픽 쓰러졌어요. 그 지역에서만 10명 중 9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. 비슷한 시기 멀리 중앙아시아의 한 묘지에서도 같은 균이 묻힌 무덤이 발견됐어요. 역병은 한 지역 일이 아니라 대륙 전체의 일이었습니다. 10년 사이 원나라의 호적에 잡힌 사람 수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. 절반이 죽었는지 호적에서 빠진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. 그러나 분명한 건 세금을 낼 사람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. 나라의 살림은 그날부터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. 그리고 같은 시기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어요. 1344년 황하가 크게 넘쳤습니다. 마을 수십 개가 물에 잠겼어요. 강은 5해 동안 복구되지 않았습니다. 1340년대를 한 그림으로 정리해 볼게요. 한쪽에선 종이돈이 휴지가 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선 역병으로 절반 가까운 사람이 사라지고 있었고 또 다른 쪽에선 강이 넘쳐 마을이 잠겨 있었어요. 세 가지가 같은 10년 안에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. 1351년 황실은 무너진 강을 복구하기로 결정했어요. 약 15만 명을 강제로 끌어다 노역을 시켰습니다. 그들은 이미 가족을 역병에 잃었고 종이돈으로 쌀도 못 사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. 그해 봄 그들 사이에서 새 신앙을 따르던 한 사람이 공기를 일으켰습니다. 사람들이 붉은 띠를 머리에 두르고 들고 일어났어요. 그 안에서 자라난 한 사람이 훗날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이었습니다. 1368년 명나라 군대가 황궁에 들어왔어요. 마지막 황제는 황궁을 버리고 북쪽 초원으로 도망쳤습니다. 한 거대한 나라가 그렇게 무너졌어요. 베네수엘라는 한 가지 가격의 운명을 묶었고 청동기는 한 가지 무역망의 운명을 묶었고 오스만은 본진을 너무 먼 거리에 묶었습니다. 원나라는 자기 종이돈의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. 신뢰는 처음엔 가벼운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었어요. 그러나 그 신뢰가 흔들리자 가벼웠던 종이는 점점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. 그러는 동안 역병이 사람을 죽였고 강이 마을을 잠갔어요. 한 가지가 무너진 게 아니라 세 가지가 같은 시간에 무너진 거였습니다. 그 답이 7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옆에 있어요. 흥망의 공식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